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박영미라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20년 동안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실을 폭로해서 가족 전체를 뒤집어 놓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가 된 박영미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37세였고 남편은 39세였죠. 서로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결혼할 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도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58세셨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그리고 시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어린 36세였어요. 시누이는 이혼한 상태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친정에서 살고 있었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뵐 때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영미야, 우리 며느리 되면 정말 잘해줄게. 딸처럼 생각할게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기도 했거든요. 시누이도 언니,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면서 반겨주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1달 정도 살다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니 이제 가족이 된 거잖니.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같이 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깨워서 며느리가 아침밥은 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회사 때문에 7시 30분에 일어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라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새 며느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밥상을 보시더니 이게 뭐니? 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입맛에 안 맞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시댁 입맛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런 것도 모르니? 시집 와서 배우면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저녁밥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며느리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도 되니? 라고 하셨고 저녁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아예 저를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언니 마트 좀 다녀와. 우유하고 빵 떨어졌어라고 하거나 언니 내 빨래 좀 해줘. 나는 지금 피곤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트도 다녀오고 빨래도 해주고 했죠.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더라고요. 시누이 아들 숙제도 봐달라고 하고 학교 준비물도 사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학부모 상담도 대신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대신 가면 안 될까? 나는 일이 있어서라고 하는데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대신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나서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시누이가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데.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라고 하시면서 결국 제가 학부모 상담까지 다녀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족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건 맞지만 왜 항상 제가 일방적으로 해주기만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월급까지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월급은 집안 살림에 보태야지. 어머니가 관리해주면 더 효율적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제 통장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저도 개인적으로 써야 할 돈이 있어서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뭘 써? 시집 왔으면 이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지.
가족 돈을 가족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상의를 해봤어요. 여보, 제 월급까지 어머니가 관리하신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라고 했더니 남편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니까 맡기면 되지 않을까? 어머니가 우리보다 살림 경험이 많으시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통장을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제가 받을 수 있는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어머니,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집에서 먹고 자는데 뭘 그렇게 많이 써?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건 필요하면 말해. 꼭 필요한 것만 사주면 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화장품 하나 사려고 해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어머니, 화장품 떨어져서 사야겠어요라고 하면 이번 달에 이미 샀잖니. 다음 달에 사라고 하시거나 그렇게 비싼 거 말고 싼 걸로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해서 어머니, 옷 좀 사야겠어요라고 하면 옷이 얼마나 많은데 또 사. 있는 걸로 입어라고 하셨어요. 정작 시누이는 매달 옷을 사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 쓰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시누이가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비싸네. 어떻게 샀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사주셨어. 피부가 안 좋아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2만 원짜리 화장품도 허락받아서 사는데 시누이는 50만 원짜리를 그냥 사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도 화장품 좀 바꿔보고 싶은데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무슨 그런 비싼 걸 써. 그런 돈 있으면 집안에 보태는 게 낫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돈 벌어다 바치는 하녀라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라고 하셨고 시누이는 아예 저를 부리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아들을 저한테 맡기고 나간 적이 있어요. 언니, 잠깐만 봐줘. 금방 올게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회사 일로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시누이 아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했어요. 게다가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밥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지쳤거든요. 시누이가 들어와서는 고마워 언니. 잘 잤지? 라고 하면서 끝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다음번에는 미리 말하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는 자기가 나갈 때마다 아들을 저한테 맡겼고 저는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거부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어도 되니? 라고 하셨거든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 저는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쳤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해 봤어요. 여보, 우리 분가하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더니 남편은 지금 분가하면 어머니가 혼자 계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잖아요라고 했더니 시누이는 이혼해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우리까지 나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라고 하면서 분가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남편이 밉더라고요. 저는 매일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 걱정만 하고 아내인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저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회사 다녀와서 또 밥하고 주말에는 집안일에 시누이 아들까지 봐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걸로 힘들다고 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살아.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건데 그게 특별한 걸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배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저한테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영미야,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겠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라고 했더니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해. 부업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회사 일로도 바쁜데 부업까지 하라니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어머니,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부업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라고 했더니 힘들어도 해야지. 집안 경제가 어려운데 며느리가 도와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계속 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중에도 시간 날 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를 돈벌이 기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시누이는 아르바이트는커녕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가 있어서 일하기 힘들어라고 하면서 매일 집에서 놀고 있었죠. 어느 날 제가 시누이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일하라고 해? 시누이는 이혼해서 상처받은 상태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일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시누이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정말 큰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푹 쉬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시댁에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술 받은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언제 퇴원하니? 집안일은 누가 해? 였어요. 제가 아파서 수술 받았는데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집안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쉬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일주일씩이나. 그럼 그동안 밥은 누가 해?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하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정말 서럽고 화가 났어요. 결국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입원해 있으라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집안일 걱정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퇴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도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수술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고 하시면서 설거지부터 시키시더라고요. 상처가 아직 아픈데 설거지를 하려니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저를 보면서 언니, 수술한 거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멀쩡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면 아픈 사람을 걱정해주고 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아픈 것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봤어요. 예를 들어 시누이가 아들을 맡기려고 하면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든지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에는 그래도 순종적이었는데라고 하셨고 시누이는 언니가 요즘 이상해. 차갑게 대하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말해봤어요.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너 요즘 왜 그래? 가족들이 다 너 때문에 힘들어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그동안 저는 힘든 게 아니었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지겹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해 봤어요. 여보, 우리 정말 분가 생각해 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분가 그러지 마라. 어머니가 늙어가시는데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 너는 왜 그런 생각만 하니? 라고 하면서 아예 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은 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 제 월급 관리부터 다시 찾아오기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께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제 월급을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왜 그러니? 지금까지 잘 관리해 줬잖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니? 라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불효하려는 게 아니라 제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제 통장을 다시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제 돈을 제가 관리하게 된 거죠. 그때 정말 후련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저에 대한 태도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영미가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들으라는 듯이 수군거리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신다.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면서 저를 탓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업을 그만뒀어요.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는 걸 그만둔 거죠. 시어머니가 왜 그만둬? 돈이 필요한데라고 하셨지만 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누이는 아예 언니가 돈 벌기 싫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돈을 더 벌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와 말도 안 하려고 했고 남편도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조금씩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정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재혼을 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것도 제법 괜찮은 조건의 남자와 말이에요. 저는 잘 됐네요. 축하해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영미야, 시누이 결혼 준비 도와줘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혼식 준비도 해야 하고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예단 비용은 내가 좀 부담해줘라고 하신 거예요. 시누이 예단을 제가 부담하라고요? 어머니, 그건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시누이 결혼에 도움 안 줄 거니 가족인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누이는 그동안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저를 부려먹기만 했는데 결혼할 때는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 돈은 제가 벌어서 제가 쓸 거예요 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시누이 결혼에 도움도 안 줄 거니? 그게 며느리 할 일이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성인이고 시누이 결혼은 시누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것도 싫다는 듯이 행동하셨고 시누이는 언니가 정말 인정머리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결혼인데 조금 도와주면 어때?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돈벌이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누이 결혼식 날에도 웃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영미야, 오늘 결혼식 뒷정리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뒷정리까지 제가 해야 한다고요? 저도 하객인데 왜 제가 뒷정리를 해야 하나요?
어머니, 저도 하객으로 온 건데 뒷정리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런 걸로 힘들다고 해? 가족 일인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지 하녀가 아니에요. 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나요? 결혼식장에서 제가 큰 소리를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하셨고 시누이도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1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회사 다녀와서 또 밥하고 주말에는 집안일에 시누이 아들까지 봐주고 제 월급까지 다 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뭘 했나요? 집에서 놀면서 비싼 화장품 쓰고 옷 사고 아들은 저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기만 했잖아요. 저는 2만 원짜리 화장품도 허락받아서 사는데 시누이는 50만 원짜리 화장품을 그냥 사주셨잖아요. 이게 공평한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시댁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영미야,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 벌어다 바치는 기계로 생각하셨어요. 제가 수술 받았을 때도 걱정해 주기는커녕 집안일 걱정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누이 결혼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라고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지 은행이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만해, 사람들이 다 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도 할 말이 있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저는 당신 가족들한테 시달렸는데 당신은 한 번도 저 편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어머니 편, 누이 동생 편만 들었잖아요. 아내보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더 소중하면 그분들하고 사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결혼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가족의 내막을 알게 된 거죠.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정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친정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때 느낀 편안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영미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정에서 3일을 보내고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와서 집에 들어가자고 해서 따라간 건데 집 분위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것도 싫다는 듯이 행동하셨고 이미 시집간 시누이는 전화로 언니가 결혼식을 망쳤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남편은 저한테 사과해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사과하고 예전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과할 일을 한 건 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저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몇 달간 집안이 정말 어수선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말도 안 하셨고 남편도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변한 걸 알게 된 후로는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고 제 월급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결혼한 지 17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분가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우리 나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시어머니도 너희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셨고요. 분가를 할 때 정말 후련했어요. 17년 만에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가정을 꾸려나가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라고 하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분가 후 2년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었고 주말에는 남편과 데이트도 할 수 있었어요. 제 돈도 제가 관리하니까 사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셨더라고요. 시누이는 이미 시집을 가서 모실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저희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남편이 저한테 어머니를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픈 노인을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괜찮지만 예전처럼 저를 대하시면 안 돼요. 저도 며느리로서 예의는 지키겠지만 하녀처럼 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어요. 남편도 당연하지.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어요. 아마 나이가 들고 아프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영미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라고 하시면서 사과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의외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며느리라고 해서 너무 많은 걸 요구했네. 너도 남의 집 딸인데 말이야라고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오실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시누이는 가끔 와서 언니, 어머니 모셔줘서 고마워라고 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는데 이제는 고마워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20년 가까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고 제 권리를 주장한 덕분에 지금은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참지만 마세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 됐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은 좀 더 당당하게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고 남편도 예전보다 훨씬 저를 배려해 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일들이 생각나면 아직도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하녀가 아니라 이 집의 며느리라는 걸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 말이에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거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하나씩 해보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건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분명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